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가 2차식 때까지 주지기간에 대해서 했고요. 네, 이제 3차 시에는 자, 법원 폐지에 대해서 할까요? 자, 주지기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법이 뭐죠? 공포가 되고 나서 공포된 그 즉시로부터 법이 시행하는 그 시행일,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주지기간, 주지기간의 목적은 뭐예요? 국민이 그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확실히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주지기간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의 폐지. 자, 법의 폐지는 뭐죠? 두 가지 경우에서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위헌법률 심판, 즉, 법률이 헌법하고 부합을 해야 되는데, 법이. 네, 그렇죠. 네. 물론 헌법도 법에 포함이 되죠. 예. 자, 헌법의 폐지는 좀 다른 이제 의미고요. 일단 헌법 미만이죠. 네, 법률부터는 자, 그런 법률들이 폐지가 되려면은 이제 헌법과 부합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헌법과 부합되지 않고, 헌법이 위반되는 법률은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위헌으로 선언이 되면, 그렇죠. 폐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법의 어떤 이제 시행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만료일에 뭐가 돼요? 폐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법의 폐지가 되는데, 자, 법의 시행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법령을, 그쵸, 시행은 뭐죠? 시행일로부터, 시행 만료 그 기간은 시행 기간인데, 이 시행에 따라서 효력을 발생한 법령은 폐지, 그쵸, 변경에 의해서 그 구속력을 상실함,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법률이 제정이 돼가지고 법이 시행이 되는데, 효력을 발생했는데, 법을 폐지하거나 또는 법률이 변경되면 당연히 그 이전에 변경된 조항이나 폐지된 조항은 뭐죠? 구속력을 상실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뭔가 법은 강제력을 띠는데 이 강제력은 폐지가 되거나 변경으로 인해서 강제력이 당연히 상실이 되겠죠. 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이 되겠죠. 해당 만약 법률 전체가 폐지가 됐으면 그 법률로 인해서 효력에 적용을 받았던 것들이 모두가 구속력이 상실이 되고 만약에 법률 조항의 일부가 변경이 됐으면 일부 변경된 조항만 구속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법의 시행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법령은 어떤 폐지나 변경에 의해서 그 구속력을 상실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법의 폐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법률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폐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법의 폐지는 법률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법의 폐지라고 합니다. 이 법률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소멸을 딱 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그 법률을 없애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더 쉽게 얘기하면 아예 그 법률을 없애버리는 거죠. 당연히 없애버린 법률은 당연히 뭐죠? 효력이 절대적으로 없어지겠죠.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멸이 되겠죠, 효력이. 그걸 이제 법의 폐지라고 얘기하고요. 자, 신법에 의해서 뭐 예전에 있었던 그 국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되는 경우를 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법령 자체는 남아 있는 거죠. 법이 무슨 뭐 A라는 법률이 있으면 자, 법의 폐지라는 것은 A라는 법률을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에 아예 A라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자, 법의 변경이라는 것은 신법, 즉 A-1이라는 법률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A 법률의 어떤 일부나 또는 A 법률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법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의 폐지라는 것은 아예 그 법률을 우리 사회 내에서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고, 자, 법의 변경이라는 것은 그 법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바꾸고 변경하거나 또는 그 법률 안에 있는 내용 전부를 뭐죠? 소멸시키는 거죠. 그렇죠. 전부를 소멸시키는 걸 이제 법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껍데기는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결국은 그 껍데기는 남아 있고 알갱이만 뭐죠? 다른 내용으로 일부가 채워지거나 아니면 네 전부 다가 알맹이의 전부 다가 채워지거나 자 이럴 경우는 우리는 법의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의 폐지와 법의 변경은 껍데기와 알갱이가 한꺼번에 없어지면 폐지.
자, 껍데기와 알맹이가 뭐죠?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고 껍데기는 남아있고 저 알맹이만 일부가 바뀌거나 일부가 바뀌어서 일부가 소멸하거나 아니면 전부가 바뀌어서 전부가 다 소멸하면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걸 법의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 폐지의 원인은 자, 내재적 폐지의 원인과 외부적 폐지의 원인인데 내재적 폐지의 원인은 뭐냐면 당연히 시행기간 만료겠죠, 여러분. 이 법에 시행기간이 예정된 경우에 자, 이 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하는데 자, 이 시행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폐지가 되죠. 네, 내재적 폐지 원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네, 시행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또 한 가지는 규율 대상의 만료. 만약에 이 법이 어떠한 대상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규율하는 대상이 없어져요. 그럼 어떠죠? 당연히 이 법은 폐지가 되겠죠. 있으나 마나는 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규율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드론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근데 세상에 드론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네. 황당한 얘기겠지만 예를 들면 법이 어떠한 대상을 규율하고 있는데 그 규율 대상이 없어지면 당연히 뭐죠? 법이 폐지가 되겠죠. 있으나 마나한 법이니까 규율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재적 폐지 원인은 첫 번째 시행기간이 만료가 되면 네, 시행기간이 만료가 되면 네, 폐지가 되고 두 번째로 그 법이 규율을 하고 있는 규율 대상이 없어지면 네, 규율 대상이 없어지면 또는 규율 대상이 뭐 만료가 되면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만료가 네, 규율 대상이 만료로 네, 법은 네, 폐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재적 폐지 원인이고요. 자, 외부적 폐지 원인은 뭐죠? 외부에서 무엇인가의 뭐 힘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 법률이 폐지되는 경우인데, 자, 명시적 폐지는 뭘까요? 신법에서 특별히, 네, 일정한 법률의 폐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어떤 국법이, 신법에 의해서 개정됐을 때, 당연히 그 국법에 있는 그 내용들은 신법에 있는 내용으로 교체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죠? 국법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국법이 폐지가 되겠죠, 여러분. 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국법이 신법으로 대처가 되면서 이 국법은 당연히 폐지가 돼요. 그러면 이 신법의 힘에 의해서 국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외부적 폐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법이라는 아주 이 명확한, 명시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걸 명시적 폐지, 자, 명시적 폐지의 대표적인 건 당연히 신법에 의해서 뭐죠? 국법의 법률을 자, 폐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A라는 법률을 어떠한 사항을 A라는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었으면, 자, A-1이라는 신법을 만들어서 A라는 국법을 폐지한다. 자,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 명시적 폐지인 거죠, 여러분. 법률의 제정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법률을 제정하면서, 자, 이전의 무슨 법은, 자, 이 법으로 뭐 대체한다. 그래서 폐지된다.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놔요. 네, 이런 데서 이 법률론에서 이 배제는 이제 더 이상 뭐 유효하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해놓든지 해가지고 명시적으로 어떤 폐지를 시켜요.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묵시적 폐지는 뭐냐면, 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른 내용을 규정한 신국법 두 개의 법규가 존재하고, 자, 신법 규정, 즉 신규정의 내용 일부 또는 정부가 아니죠, 전부가죠. 네, 전부가 자, 구규정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법을 적용해야겠죠, 여러분. 국법이 아니고 신법을 적용해야겠죠, 여러분. 즉, 묵시적 폐지는 뭐냐면, 자,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했어요. 이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과 국법,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법을 만들 때 신법은 안 만든다면서요. 뭐, 이렇게 아까 의문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신법은 국법을 폐지시킨다면서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동일한 사건에 관한 다른 내용을 규정한 법들인 거죠. 만약에 뭐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A라는 법률과 B라는 법률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중복될 수도 있겠죠. 이 법률에서 일부를 규정하고 있고 저 법률에서 일부를 규정하고 있고 근데 이 법률은 최근에 만들었고 이 법률은 아주 이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률 두 개가 충돌을 하죠. 동일한 사건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신법, 가장 최근에 만든 법이 이전에 있었던 법을 뭐죠? 우선하죠. 신법 우선의 원칙에서 신법이 우선하죠. 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국법에 있는 어떤 조항이 그쵸. 내용이 어떤 그 조항의 일부라든지 전부가 없어지겠죠. 신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즉, 국법과 신법이 이제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두 개가 모순되거나 저축될 경우에는 당연히 신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냥 쓱 넘어가는 거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국법은 그냥 뭐 적용 안 한다. 폐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게 바로 이제 네, 묵시적 폐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법의 폐지라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좀 중요한 게 이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자, 성문법은 그 시행일로부터, 그렇죠. 자, 성문법은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한 다음에 주지기간도 지나서 그 법이 실제로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효력을 발하는 그 날, 시행일인 거죠. 네, 시행일. 자, 그 시행일로부터 그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렇죠. 법률은 그 시행일로부터 폐지일, 공포된 날로부터 폐지가 아니고 시행일로부터,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 그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거죠. 네, 효력을 가지고, 자,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법률을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제정을 했으면, 당연히 그 법률은 오늘로부터 미래로 가서 뭐죠? 법률의 효력을 바라겠죠. 효력을 바라겠죠, 여러분. 그걸 바로 이제 장래효라고 합니다. 뭐 장래, 우리 장래가 촉망된다 할 때 그 장래효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법률의 그 속성 중에 법률을 제정하면 그 제정한 날로부터 미래로 미래로 가는 거죠. 뭐가요? 법률의 효력이. 자, 과거로 가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소급표라고 하는 겁니다. 소급표. 소급해서 효력을 미친다 해서 소급표라고 하고 원래 법률은 제정일로부터 장래로 가게 됩니다. 뭐가요? 효력이. 네, 효력이 장래로 가는데 네.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문법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시행 기간 중에 효력을 가지는데 그리고 시행 전의 사항, 즉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사항인 거죠. 자, 전에 그 과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죠. 왜냐면, 자,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쵸. 어제 제가 무슨 A라는 행동을 했는데, 어제는 그 A라는 행동이 범죄가 아니었는데, 자, 오늘 제정한 법률은 A라는 행동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당연히 이 법률은 뭐 일주일 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일주일 전부터 효력을 발한다. 이게 바로 소급표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A라는 행동이 그때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럼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어떤 게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겠죠. 뭐죠? 국가 권력을 불신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법의 위신, 즉 법의 실효성이 깨지겠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하면 자, 제정한 날로부터 미래, 즉 당내효로 법률의 효력이 가는데 자,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법률을 제정한 그 날까지를 소급표로 하거든요. 그렇게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하다가 말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성문법은 시행일로부터 그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자,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즉, 법률 불소급 원칙인 거죠. 왜냐하면 행위 시에는 적법한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게 적법한 행위였는데 자, 행위 후에 어떤 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내 행위가 소급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법률을 제정한 그날, 그 법률 제정한 날까지 자, 이걸 범죄라고 해버리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적법한 행위였는데 이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뭐죠? 제 행동이 부적합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부적합한 것이 된다면 당연히 사회불안이나 혼란 또는 분쟁이 생기게 되겠죠. 야, 뭐냐? 내가 뭐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이때 당시에는 뭐죠? 부적법한 것이 아니었는데 당연히 적법한 행위였는데 자, 이때는 좀 부적법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어느 법률을 따라야 되냐 이런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지금은 이 법률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도 뭐죠? 나중에 소급표가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해서 나의 이 행위를 당연히 부적법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죠. 부적법, 네, 부적법, 네,
한 것이 된다면 당연히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분쟁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회불안 생기고, 혼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들이 생기겠죠. 자, 이런 분쟁이 생기게 돼서 결국은 안정된 사회생활을 바랄 수가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안이나 어떤 혼란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아, 국법에 따라 발생한 법률 관계를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그렇죠. 자, 신법을 제정한 날, 그 다음에 그 신법이 시행일로부터 장래로 가는 거고, 내가 행위를 했을 때는 그 국법의 제가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국법에 의해서 그 국법이 우리 그 공동체 사회에 적용되고 효력을 발했기 때문에 나는 그 국법에 따라서 발생한 법률 관계를 보호받을 뭐죠?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야지 당연히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빠바바바 깨지겠죠, 여러분. 네. 특히 이제 이러한 이제 법률 불소급 원칙은 바로 이와 같은 필요 때문에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형사법 분야 있죠. 형사법 분야. 형사법 분야는 결국은 뭐죠? 국민의 자유권을,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법이죠. 형사법이. 그렇죠. 벌금형도 그렇고 또는 뭐 신체형도 그렇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징역형이죠, 징역형. 그렇죠? 재산형과 신체형. 자, 형사법 당의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징역을 몇 년 징역 이제 뭐 이렇게 뭐죠? 선고하면서 어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는 벌금형을 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형사법 분야에서는 특히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특히 중요한 뭐죠? 중요하겠죠. 그쵸. 국민의 재산과 자유가 다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법 분야에서는 특별히 법률 불소급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사업법의 금지라는 거죠. 네, 사업법의 금지고 재형법정주의는 뭐냐면 당연히 재형법정주의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거죠, 여러분. 네. 내가 그때 당시 했던 행동, 그때 당시 했던 행동은 그때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게 재형법정주의인 거죠. 행위시범률인 거죠. 행위시범률. 재형법정주의. 그리고 재형법정주의의 가장 큰 의미가 뭐죠? 내가 그때 했던 행동에 규율하는 법이 없으면은 당연히 형벌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한 행동에 어떤 뭐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그런 그 법률에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 법률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겠죠. 그렇죠. 내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재형법정주의가 법률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오늘 그 나의 행동을 규율한 어떤 그 법률이 없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재형 법정주의, 즉 행위시 법률, 그다음에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자, 이런 말로 대별되는 게 재형 법정주의고 이 재형 법정주의는 근대 형법의 이제 대원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런 자유나 재산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뭐죠? 거기에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반드시 그때 당시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 이거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죄형 법정주의인 거죠, 여러분. 잘 가네. 벌써 1시 반이네요. 네. 자, 두 번째는 인적 효력 보겠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시간적 효력을 봤죠. 네. 법률의 효력 중에 형식적 효력, 그다음에 형식적 효력 중에 자, 시간적 효력과 인적 효력, 장소적 효력이 있는데 좀 전까지는 시간적 효력을 봤고 자, 지금 두 번째로 인적 효력을 보면 인적 효력은 바로 그거죠. 법률의 효력이 어떠한 범위의 사람에게까지 미치는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인적 효력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이 제정이 되는데 이 법률이 나한테만 미치는가? 그럴 리는 없겠죠. 그게 이제 법률의 일반성이라고 하는데 일반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일반성은 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는 거죠. 네, 여튼 이건 변론으로 하고 자, 인적 효력이라는 것은 법률의 효력이 어떠한 범위의 사람에게까지 미치는가? 그렇죠. 라는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제 인적 효력인데 이 인적 효력은 속인주의와 이제 속기주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속인주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네. 속인주의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뭐 살면서 많이 들어볼 수도 있는데, 자, 속인주의는 기준이 사람이에요. 네, 기준이 속인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인자예요. 그래서 이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이 표준인 거죠. 사람이 기준인 거죠. 즉,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는 불문하고 모두 자기가 소속한 국가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며 이에 기초한 가 아니고 법이죠.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났네요. 이에 기초한 법을 자 속인법이라고 한다. 즉 그런 거죠. 내가 뭐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인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고, 제가 이제 어떤 뭐 외국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내가 대한민국 법이면 나는 뭐죠? 대한민국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속인주입니다. 네. 내가 어디에 있든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는 불문하고 모두 자기가 소속한 어떤 국가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게 속인주의입니다. 자, 이에 기초한 법은 이제 속인법이라고 하고요. 자, 속지주의는 반대로 뭐죠? 법의 효력을 땅을 기준으로 해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하는 것이 속지주의인데 결국은 내가 어떤 나라, 어떤 국가에 속한 국민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땅에 있는지, 누구 땅에 있는지, 그래서 그 땅의 법,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거죠. 내가 누군지는 상관없고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이 누구 건지, 이 땅이 어느 나라의 땅인지, 어느 국가의 땅인지, 그래서 그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 게 바로 이제 속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즉, 법의 효력 범위가 그 법이 제정된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는 동시에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속인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속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 게 네, 속인주의고, 자, 속지주의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상관없어요. 사람을 표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즉, 토지를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땅이 어느 국가의 땅인가. 그래서 그 국가의 법을 적용을 받는 게 바로 속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현재는 뭐죠? 네, 속지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자, 현재 이제 모든 어떤 국가들에서는 이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제 속인주의를 채용하는 것이 이제 어떤 세계적인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네, 현재는 속지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현재는 속지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용하는 것이 자, 세계적인 경향이다. 네.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자, 원칙. 자, 한 국가의 법은 그 영토 내에 있는 자, 내 외국인은 물론 국외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내국인과 외국인과 하는 국적의 의무는 네, 국적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그 인적 효력, 법률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자, 인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뭐냐면 자, 한 국가의 법은 그 영토 내에 있는 그 내국인 또는 외국인은 물론 국외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원칙은 원래 이래요. 원칙은. 그래서 속주주의 원칙이 당연히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용하는 게 세계적인 경향을 했죠. 네. 그게 세계적인 경향인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법은 그 영토 내에 있는 자국인이든 외국이든 다 불문하고 내 영토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뭐죠? 다 적용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국외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고 이때 이게 이 사람이 내국인이냐, 자국민이냐, 아니면 외국인이냐, 자, 이걸,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국적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죠, 여러분. 국적이 이 사람이 뭐, 대한민국 국적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고 외국 국적이냐. 그렇죠. 자, 이 유무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인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장소적 효력을 볼까요? 자, 장소적 효력. 마지막으로 장소적 효력을 보면, 자, 국가는 일정한 영역을 기초로 하여 존재하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 제3조에 우리나라는 뭐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헌법 3조에. 자, 따라서 국가는 이제 어떤 이제 일정한 영역을 기초로 하여 존재를 하고 있고, 자, 그 공간을 다른 권력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또는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곳이 바로 먼저 네, 국가라고 하면 국가의 영토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자, 즉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앞 시간에도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주권이라는 게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뭐죠?
권력인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내적, 즉 국가 내에 있는 이 국가 영역에 대해서는 이 주권이 당연히 배타적 지배권을 갖는 거죠. 이 주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타적 지배권인 거죠. 주권이 최고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우리는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역과의 관계에서는 영토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즉 이러한 주권이 뭐죠? 한 국가 영역 내에서 미치고 있는 배타적 지배권, 이걸 우리는 이제 영토국권, 그 뭐죠? 장소, 즉 국가 영역, 즉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니까 이 대한민국 국가 영역 내에서 이 주권의 효력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토고권 이렇게 부릅니다. 영토고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네, 이해하시죠? 네. 법률을 제정을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법률을 제정하면 이게 보편적 효력 때문에 보편적인 특성, 일반적 특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효력이 적용되고 당연히 그 공동체는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모두 다 효력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즉 그건 변론으로 하고 어찌됐든 이 주권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독립되고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이 대한민국 영역,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영역을 이제 뭐죠?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배타적으로 어느 힘의 영향도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역과의 즉 주권과 영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거를 영토국권이라고 부릅니다. 영토국권. 네, 네. 영토국권. 이해하시나요? 영토는 영역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당연히 영토죠. 네, 영역. 근데 국가 영역인데 그 국가 영역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 이제 영토인 거죠. 자, 역사적으로 영토의 범위는 일정 불변의 것이 아니고, 그쵸? 제가 어디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니고 일정 불변의 것이 아니고, 영토의 범위는 일정 불변의 것이 아니고, 자, 그때그때 변동에 따라서 법의 장사적 효력이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였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영토의 한량이나 병합,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영토가 그때그때 변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영토의 범위는 자, 일정한 것이 아니었죠. 뭐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지배를 했다가, 이 국가가 지배를 했다가, 저 국가가 지배를 했다가, 영토를 한량해줬다가 병합했다가, 그렇죠. 자, 역사적으로 그래서 영토의 범위는 일정 불변의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변동에 따라서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법도 당연히 영토가 변하면 장소적 효력이 확대되기도 하고 당연히 축소되기도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음. 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임에 따라서 북한도 당연히 우리의 영토임. 자, 우리나라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면 어디 포함해요? 북한도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대법원 우리나라 그 3심제죠. 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는데 이 대법원 어떤 그 판례에 의하면 북한도 당연히 우리 영토라고 대법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을 보고 있는데 다만 뭐죠? 잠시만요. 전화가 오는데 잠깐 일단 끊을게요. 네. 다만 이제 어떤 불법적인 단체 대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불법적인 그 단체, 불법적인 이 권력이 북한, 우리 한반도의 북쪽을 지배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북한도 우리 영역으로 보는데, 그쵸? 우리 영역으로 보는데, 다만 어떤 불법적인 단체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찌됐든 북한도 우리 영토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이 당연히 북한 지역에도 미쳐야 되는데, 현재는 불법적인 단체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제약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법의 어떤 효력에 보고 있는데, 자, 법의 효력 중에 형식적 효력, 즉 장소적 효력, 그 중에서 장소적 효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는 당연히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영토, 영해, 영공 있는데, 그 중에 영토를 방금 봤고요. 아, 영해는, 네, 물론 이제 영해는 되게 복잡합니다. 뭐, 영해 뭐, 이거 하루 종일 설명해도 되게 복잡한데, 뭐 숫자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약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영해란 어떤 만이나 내해, 그렇죠. 무슨 만, 그렇죠. 만 개념 아세요? 네, 만이나 어떤 내해, 그렇죠. 내해,
그다음에 뭐 하천, 호수 등의 내수, 그렇죠? 우리가 만이라든지 그 내해, 그렇죠? 대륙 안에 있는 해, 그다음에 하천, 호수 등은 내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토, 그 땅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속한 바다를 이루는 게 바로 영해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영해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국가 안에 있는 뭐 하천, 호수, 만, 내를 이제 내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수를 포함해서, 자, 우리의 영토, 대한민국 영토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그 바다, 이 바다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자, 내수란 영해 기선의 내측에 내측에 있는 수역인 거죠, 여러분. 영해, 그 영해 기선의 내측에 있는 수역을 우리는 뭐죠? 네, 내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천호수 우리 뭐죠? 우리 국토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해의 기선을 각각 이렇게 기준을 그어서 내축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 내수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이제 내수라고 불리는 만이나 내해, 하천, 호수는 이 외국 선박이 무해 통양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되게 오타를 많이 냈네요. 영해죠, 영해. 네. 어,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점 이렇게 하고 네, 점 제가 예, 어떻게 저녁에 만들었는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게 내에 있는 거죠. 네, 내수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국토 영토 안에 있는 그 내측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측에 있는 이 내수에서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이 뭐죠? 결국 외국 선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어떤 그 뭐죠? 영해나 영토에 위협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해통항인데 당연히 우리 하천이나 호수에는 무해통항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천이나 해수는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연안국가의 주권이 미치고 그렇죠. 연안국가의 주권이 미치고 국내법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렇죠. 영해의 범위는 네, 12해리입니다. 12해리. 네, 12해리. 영해의 범위는 12해리인데 1해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1해리가 얼마나 되는지. 영해의 범위는 뭐죠? 그쵸? 내 영토로부터 우리 영토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바다. 자, 이걸 우리는 영해라고 그러는데 이 범위는 12해리죠. 12해리. 1해리가 얼마인지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네. 연안국가는 결국 그렇죠. 연안국가는 그 바다에 인접한 국가죠. 네. 국가. 네. 자, 그리고 영공. 자, 영공이란 자, 영토와 영해의 상공 부분. 그렇죠. 영토와 영해의 상공 부분이 이제 영공인 거죠, 여러분. 영토의 위에 있는 그 상공, 그다음에 영해 위에 있는 상공을 우리는 통틀어서 영공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1919년 국제항공조약 제1조에 따라서 각 국가는 자, 그 영역상의 공간에 있어서 완전 또는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 그렇죠. 1919년 국제항공조약 제1조에 따라서 각 국가는 자기의 영역상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상공 부분은 네,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그런 주권을 가졌는데 그러나 이제 영공은 영해와 같이 무해 통항권과 같은 권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영공이라는 것은 영해와 같이 무해 통항권 같은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 인정되지 않아요. 네, 인정되지 않고 자, 영공의 비행 통과나 영역에서의 이착륙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때마다 허가를 받거나 합의 또는 개별적인 조약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 상공을 통과를 하려면은 저 비행기나 이런 걸로 자, 이착륙이라든지 통과라든지 자, 이런 거에서는 그때마다 자, 허가를 받거나 합의 또는 개별적인 조약에 의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교신을 하잖아요. 파일럿이 교신을 하면서 저치고 저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착륙을 허가해 달라, 뭐 통과하는데 뭐 이렇게 뭐죠? 네, 허가해 달라 막 이게 허가를 받는 거죠. 또는 합의 때는 개별적인 조약에 의해서 뭐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영역국
그 영역비에 동의 없이 연공을 들어가면 당연히 국제법상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죠. 그렇죠. 어떤 합의라든지 개별적인 조항도 없었고 들어가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국제법상의 불법 행위를 구성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해서 자 7주차 네,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은 네, 중간고사를 네, 대체 과제를 잘 하셔가지고 네, 중간고사 강의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주는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다음 주에, 네, 다다음 주에,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 중간고사죠. 네, 하여튼 다다음 주에 우리는 네, 계속해서 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